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운을 불러오는 49가지 말이라는 책입니다. 혼다 켄지음, 강지은 옮김, 북싱크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운이 좋은 사람은 왜 운이 좋은 것일까 하고요. 또 보통 사람들이 운이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면 일상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비결을 알고 싶은데요. 그런 비결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운이 좋은 사람을 관찰해보면 그들에게는 독특한 견해와 사고방식, 느낌, 행동 스타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거기에 착안해서 49가지 말로 정리해준 책입니다. 우리가 사소하다고 생각했던 말, 행동, 태도, 마음가짐들이 결코 사소한 것이 아니라 부와 운과 관련된 중요한 것임을 깨닫게 한 책이었는데요.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 1.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운이 찾아온다. 작은 친절을 잊지 않고 그때그때 감사할 줄 안다면 반드시 상대방도 좀 더 응원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는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에게 호의를 갖는 사람도 많아집니다. 그래서 고맙습니다 라는 말의 횟수를 일상생활에서 늘려나가는 것도 운을 좋게 하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운 2. 운이 좋은 사람은 감사 답변도 빠르다. 물건을 받았을 때뿐만이 아니라 바쁜 사람이 나에게 시간을 내주었을 때도 또 어드바이스를 받았을 때에도 반드시 손수 쓴 감사장을 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날부터 운은 확실하게 열린다고 합니다. 운 3. 운이 좋은 사람은 자신의 미래를 예언한다. 세상을 살다 보면 멋진 사람과의 만남이 계기가 되어서 인생이 극적으로 바뀐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그 순간에 내가 크게 바뀌었다라는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도 우연한 일을 계기로 지금과는 전혀 다르게 바뀔 가능성이 우리들에게도 충분히 있습니다. 우리도 어떤 미래라도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10년 후에 사업을 일으켜 성공하고 싶다면 이것을 역산해서 지금은 무엇을 하면 좋은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자금, 인맥, 경영 계획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서 10년분의 예정표를 준비하고 성공한 시점에서 역산하는 것인데요. 그 루트를 반대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그대로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운사, 직감으로 움직이면 운도 따라 움직인다.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직감입니다. 과연 이 선택이 옳은 것일까 하고 우물쭈물 고민하고 있는 사이에 운은 도망가고 마는데요. 자신의 직감으로 선택한 것에는 옳은 것도 틀린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쪽이 정답인지를 검증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 고민하는 대신에 자신이 선택한 것을 정답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직감으로 결정한 후에는 그것을 전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운 5. 기분 좋게 져주면 운이 좋아진다. 져주는 것도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자기 고집을 버리고 상대방을 치켜 세워주는 사람에게 운은 따라옵니다. 운 6. 여행 등을 많이 다니는 사람에게 운이 따른다. 운은 움직임이 있는 곳에서 발생합니다. 요즘 유행인 쇼핑센터나 새로 오픈한 호텔 로비에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드는데요. 이런 곳에는 북적이는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이동할 때에는 기가 움직이는데요. 멀리 가면 갈수록 기가 크게 움직이기 때문에 여행자들도 에너지가 높아져서 운이 좋아집니다. 반대로 한 곳에만 머물러 있으면 기가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운을 좋게 하는 간단한 방법은요, 이동하는 것입니다. 특급 열차를 타고 당일치기로 어딘가에 다녀오는 것만으로도 확실하게 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 7. 운이 좋은 멘토에게 붙어라. 어떤 성공도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만의 힘으로 거둘 수는 없습니다. 운이 좋은 멘토를 그래서 선택하자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운이 없는 사람 밑에서 움직이고 있으면 자신도 운을 놓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멘토가 운이 좋은 사람이라면 그 운에 이끌려서 나의 운도 좋아집니다. 운 8. 슬픈 과거를 운이 좋은 과거로 바꾼다.
우리들의 과거에 발생한 것들 중에 일시적으로는 불행했던 것들도 먼 훗날 행복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경험 때문에 나는 아직도 자신감이 없다. 이런 인식에서 그 경험 덕에 나는 강하게 살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괴로운 과거 속에서 행복의 씨를 발견한 사람은 발견한 그 순간부터 행복의 관점에서 인생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운이 좋은 사람은 슬픈 과거를 운이 좋은 과거로 바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운 9. 행복을 준 사람이 많을수록 운은 좋아진다. 자신이 기쁨을 주는 사람의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결과적으로 수입도 이것에 비례해서 늘어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을 응원하고 싶다, 더 큰 기쁨을 주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일을 하면 주변에 운이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운이 좋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기 때문에 유유상종의 법칙으로 저절로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때문입니다. 운 10. 한턱 내는 것만으로도 운이 좋아진다. 다른 사람에게 밥을 사주게 되면 운이 좋아진다고 하는데요. 1000명 런치를 주최한 친구의 경우 그 프로젝트를 계기로 서포트를 자원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타나서 인맥의 범위가 크게 확장되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밥을 사줄 때는 저 사람은 나에게 보답을 하겠지, 이런 옹졸한 마음은 접어두고요. 누구든 모여라 하면서 밥을 사줄 수 있는 정도의 기량을 가지는 것이 훨씬 스마트하고 즐거운 일이 됩니다. 운 11. 기쁜 선물은 모두를 행복하게 한다.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준다는 것은 사실 자기 자신에게 주는 것과 같습니다. 선물을 주면 받는 사람만 즐거운 것이 아니라 주는 자신도 즐겁기 때문에요. 자신에게 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데요. 마찬가지로 돈이나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다른 사람에게 주면 그것이 나에게 고마움과 비즈니스 찬스로 되돌아옵니다. 운 12. 운을 누군가에게 줘라. 운에는 재미있는 성질이 있는데요. 돈과 비슷한 점입니다. 운은 모을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빌려줄 수도 있고요. 그냥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운을 다른 사람에게 준다고 해서 그 사람의 운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준 운은 시간차가 있겠지만 2배, 3배가 되어서 나중에 다시 되돌아오는데요. 운은 내가 꽁꽁 끌어안고 있을 때보다 다른 사람과 거래를 하는 중에 점점 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회에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이 운을 손에 넣는다. 우리들의 인생에는 차원이 다르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찾아오는데요.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그 기회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성공한 사업가는 회사에서 근무했을 때부터 준비를 게을리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회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상사들이 아무렇지 않게 하는 대화를 새겨 듣고는 향후 어떤 신규 사업이 이루어질지를 상상해보고 언제든 지시가 내려지면 바로 제시할 수 있도록 먼저 조사해 뒀던 것입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운은 그 사람의 주변으로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운 14. 사랑을 표현하면 운이 찾아온다. 같은 물건을 같은 가격에 팔고 있다면 오히려 북적이지 않는 가게에 들어가는 편이 물건을 사기 쉬울 텐데도 사람들은 꼭 붐비는 가게로 발걸음을 합니다. 관찰해보면 번창한 가게에는 좋은 기운이 넘쳐 그 기운에 이끌려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좋은 운의 기운을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조금 과장해서 말한다면 바로 사랑입니다. 운 15. 당신이 정말 좋아하는 것들은 운을 가져다 준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에 둘러싸여 있으면 왠지 즐거워져서 활기가 생깁니다. 반대로 좋아하지 않는 것을 하고 있으면 침울해지고요. 이것은 물건이든 사람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집만큼은 최대한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로 가득 채워놓는 것이 좋습니다. 고가 제품이 아니더라도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색과 디자인의 가구를 두는 게 필요한데요. 만약에 좋아하지 않는 것이라면 과감하게 좋아하는 것으로 바꿔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친구, 일, 집, 가구 모든 것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운 16. 부탁받은 것을 바로 하는 사람은 성공한다.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어서 하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혼한 지 5년이 된 부부는 거실에서 영화를 보고 있었다. 중간에 아내가 화장실에 가려고 하자 남편이 저기 있는 리모컨 좀 줄래? 그러자 이미 화장실로 걸어가기 시작한 아내가 당신이 더 가깝잖아. 당신이 하지 그래? 라고 말하니까 남편이 아니야. 당신이 더 가까우니까 내가 부탁하는 거잖아. 라고 말했습니다. 둘 다 상대방이 가깝다고 주장하면서 양보하지 않았는데요. 그렇게 한참을 싸운 후에 누가 더 가까운지를 재어보려고 줄자를 가지러 갔다고 합니다. 줄자가 어디 있는지를 찾는 동안에 영화는 점점 끝을 향하고 있었고요. 나중에는 우리 뭐 하고 있는 거야 하면서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서로 크게 웃으면서 화해했다고 하는데요. 화해했으니 망정입니다. 이것이 이제 싸움으로 번져서 나중에는 정말 큰 싸움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운 17. 상냥한 말은 운을 가져온다. 사람은 자신이 힘든 상황일 때 누군가가 건네주는 상냥한 말에 가장 큰 기쁨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냥한 말을 사용하는 것은 사람을 격려하는 가장 친절한 행위입니다. 운은 상냥한 말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을 좋아하고요. 운 18. 인류와 만나야만 운이 찾아온다. 평소에 인류와 만나는 사람은 운이 좋아집니다. 운의 기운을 높이기 위해서는 평소에 인류의 물건과 사람들을 접해야 하는데요. 시간을 내어서 미술관에 다니는 것도 좋습니다. 운 19. 운이 나쁜 사람은 다른 사람의 금전운, 사회운을 빼앗는다. 운의 기운을 떨어뜨리는 사람들과 만났을 때 주의해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친구 관계에서도 연애 관계에서도 이대로 계속 교제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시뮬레이션이 필요한데요. 이 순간은 즐겁지만 좋은 미래는 없다는 것이 보였다면 더 이상의 만남을 끝내고 헤어져야 합니다. 이것을 하지 못하면 점점 운의 기운은 추락하게 됩니다. 운 20. 옳고 그름을 지나치게 따지면 운이 달아난다. 어디가 잘못됐는지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비판해서 상대방이 듣고 싶지 않은 말을 마구 던지면 관계가 나빠집니다. 이런 것을 하고 있을 때 운은 따라오지 않는데요. 인간관계에서 승패는 이론의 승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누군가에게 정론을 말하려고 한다면 안 돼, 운이 도망가 버려 라고 제동을 걸고 다른 말로 다시 선택해서 말해야 합니다. 운 21. 불행에 익숙해지면 불운이 자리 잡는다. 불행에 익숙해지면 본래 거머쥘 수 있는 운을 불러들일 수 없게 됩니다. 일을 할 때에도 잘 되지 않는 것이 기준이 되어버리면 운의 호전도 기대하기 어렵고요. 나도 불행에 익숙해져 있을지도 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거기에서 탈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확실한 방법은 자기 자신을 좋아하는 것인데요. 나는 굉장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불행에 익숙해진 사람보다 좋은 운을 잡을 수 있습니다. 잘 돼도 잘 되지 않아도 좋다라고 자신을 사랑스럽게 여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운 22. 허둥거리면 운도 허둥지둥 도망간다. 무엇을 해도 그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요란스럽게 움직이거나 자꾸 힐끔거리며 안절부절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호감을 사지도 운이 따라오지도 않습니다. 좋은 운을 잡고 싶으면 아무리 바쁜 상황에서도 허둥대거나 어수선하지 않도록 행동해야 합니다. 시간이 촉박할수록 그것을 표면에 드러내지 않고 일부러 평소보다 침착하게 천천히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운 23. 사과를 잘하는 사람에게 운이 따른다. 전면적으로 자신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순수함에 오히려 존경을 받게 됩니다. 사과하지 못하는 사람이 훨씬 많은 신뢰를 잃게 되고요. 따라서 실수를 했을 때에는 순수하게 사과하는 편이 훨씬 더 낫습니다. 운 24. 배려심이 좋은 사람은 어느 세계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 사람들은 배려심이 부족한 사람을 비난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을 높게 평가합니다.
같은 능력이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에게 맡겨보자 라면서 배려심이 좋은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게 됩니다. 따라서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은 점점 운이 트이게 되어 있습니다. 운 25. 기쁨을 잘 표현하는 사람에게 운이 따른다. 사람은 누군가를 기쁘게 하는 일에 최상의 기쁨을 느낍니다. 칭찬해주면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라고 부정하지 마시고 기뻐요 라고 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반응에 상대방도 기뻐하게 되어 있고요. 운 26.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사람에게 운이 찾아온다.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사람을 보면 응원하고 싶기 마련인데요. 요령이 좋은 사람보다도 우직하게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운을 자기 편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길이 열리게 되어 있는데요. 좀 더 요령 있게 살아야 해라며 초조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즐거운 것에 우직하게 몰두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누군가가 우리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운 27. 가슴 설레는 분위기를 만드는 사람에게 운이 찾아온다. 운이란 가슴이 설렐 때 생기는 에너지입니다. 운을 좋게 만들고 싶으면 자신이 가슴 설렐 수 있는 장소에 몸을 두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자신이 가슴 설렐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운 28.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에게 운이 따른다. 서프라이즈를 생각하고 있을 때의 당신은 그야말로 가슴 설렘의 결정체입니다. 그리고 서프라이즈를 하면 할수록 당신의 운의 기운은 상승할 것입니다. 운 29.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면 운이 따른다. 사람들은 다양한 상황에서 이런 사람과 만나고 싶다라는 바람을 가지는데요. 인생의 반려자를 만나고 싶다, 아니면 비즈니스 파트너를 만나고 싶다, 이런 바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데 이럴 때 찾고 있는 이상형에 딱 맞는 멋진 사람을 소개받게 되면 평생 그 은혜를 잊지 않게 되는데요. 이것이 또 다른 멋진 만남과 운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운 30. 눈앞에 없는 사람을 칭찬하면 인맥운이 좋아진다. 간접 칭찬의 좋은 점은 칭찬한 사람과 칭찬받은 사람에 한해서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행복을 확산시킬 수 있습니다. 칭찬의 말을 한 사람도, 또 그 말을 전하는 중간 사람도, 귀로 들은 본인도 모두 행복한 시간이 되는데요. 이런 행복을 만든 사람에게 굉장한 운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운 31. 항상 온화하게 웃는 사람에게 운이 따른다. 화는 스스로 운을 손에서 놓아버리는 폭탄과도 같은 것입니다. 멋진 운은 안정된 감정의 소유자에게 찾아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폭탄은 버리도록 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온화하게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운 32. 운이 좋은 사람으로부터 운을 나누어 받는다. 행운이 있는 사람에게 딱 달라붙어 있으면 그 운을 나누어 받을 수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운을 나눠주고 또 나눠줘도 계속해서 운이 샘솟아 나오기 때문에 고갈되는 일이 결코 없습니다. 운 33. 운의 흐름을 느끼고 직감으로 미래를 읽는다. 오늘은 왠지 나가고 싶지 않아. 저 사람이랑 있으면 왠지 기운이 다운돼. 특별한 근거도 없이 무언가를 느낄 때에 거기에는 별로 즐겁지 않은 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그냥 그 감각에 따르는 것입니다. 운 34. 좋은 질문이 좋은 운을 불러들인다. 우리들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생각하면서 자신에게 질문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 질문을 운이 따라오는 것으로 의식해서 바꾸어 보는 건데요. 왜 과장은 나를 칭찬했을까? 왜 나는 친구들이 많을까? 왜 나는 운이 좋을까? 이렇게 질문을 바꾸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질문을 하는 것만으로도 행복감이 충만해져서 운의 기운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질문할 때에는 그 사람이 긍정적인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을 선택해서 질문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모모 씨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은 어떤 때인가요? 지금 꼭 가보고 싶은 곳은 어디인가요? 이렇게요.
이런 질문을 대답하고 있을 때에 사람은 자기 긍정감이 높아져서 즐겁고 가슴 설레는 기분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좋은 기운으로 둘러싸이게 되는 거죠. 운 35. 진정한 라이벌과의 마찰이 운을 만든다.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나보다 조금 고수인걸? 이라고 생각되는 실력 있는 라이벌이 있다면 행운인데요. 이런 사람과 함께라면 서로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면서 함께 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항상 자신이 이기는 약한 사람들만을 상대로 하고 있다면 좀처럼 레벨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운의 기운을 올려주는 존재는 조금 고수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운 36. 상대방을 좋아하게 되면 마음도 운도 열린다. 사람은 누구나 그 사람만의 매력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을 잘 발견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쉽게 좋아할 수 있습니다. 운 37. 듣는 힘을 기르면 운이 열린다. 사람은 자신의 이야기를 적당히가 아니라 제대로 들어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상대방이 정말 좋다면 이야기를 찬찬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운 38. 신성한 장소에서 감사하는 명상을 한다. 다른 사람에게 고마워요라고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존재에 대해 마음속으로 조용하게 감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운이라는 것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에게 주어지는 보너스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력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덕분에 우리 가족이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일 일할 수 있는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요. 이런 간단한 것만으로도 운의 기운이 상당히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운 39. 무언가를 버리면 운이 열린다. 소중히 하라는 것을 착각해서 버리는 것을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것은 운의 기운을 막기도 합니다. 만약 5가지의 일이 있다면 그중 3가지는 놓고 나머지 2가지를 빠르고 완벽하게 끝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공을 체험하게 되면 다음 일은 더욱 잘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5가지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 시간이 흘러도 이것도 저것도 잘 풀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몸의 가벼움은 운을 불러들이는 중요한 조건입니다. 집안을 정리하고 불필요한 물건들을 버리고 안 쓰는 물건들을 정리하다 보면 후련해짐을 느낄 수 있는데요. 상쾌한 상태일 때 멋진 운을 불러들일 수 있습니다. 운 40. 베스트 컨디션이 아닐 때 운은 찾아온다. 베스트 컨디션이 아닐 때 더 강해지는 것인데요. 이미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습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승부를 걸어보자 이런 식으로 오히려 대범하게 밀고 나가는 편이 운을 불러들일 수 있습니다. 베스트로 승부하려는 평소의 진심에 운은 찾아옵니다. 운 41. 누구도 원하지 않는 리더를 경험하면 운이 따른다. 잡무를 맡을 작은 리더가 없어서 모두가 곤란할 때 이런 일을 처리하게 되면은 저 사람이 적극적으로 나서줘서 우리들이 편했어 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럴 때 운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때가 큰 기회인 것인데요. 잡무를 맡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운 42. 긴급 대처를 잘하면 운이 따른다. 누구에게나 인생에는 몇 번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대부분 예고 없이 또 우리가 방심하고 느긋하게 있을 때 찾아오는데요. 이럴 때 재빨리 긴급 모드로 전환해서 위기에 전력으로 맞설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업무 관계에서도 가정이나 교육의 장소에서도 누군가가 잠시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라고 찾아왔을 때에는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는 긴급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누군가의 호출에 재빠르고 진지하게 대응하는 것도 운을 상승시킬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운 43. 베스트일 때 다시 3번 공을 들일 수 있는 사람이 성공한다. 예를 들어 상사로부터 뭐뭐에 대해 3가지 안을 금요일 중에 제출하세요 라는 지시를 받으면 보통 3가지 안을 금요일이 끝나기 바로 직전에 제출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운을 개척해 나가는 사람은 여기에
플러스 알파를 궁리하는데요. 세 가지라고 했지만 다섯 가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또 기한보다 하루 빠른 목요일에 보내고요. 안을 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료를 첨부해서 보내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작지만 조금 더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면 이 사람은 전혀 다르다라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머지않아서 큰 기회가 올 것은 틀림없고요. 운 44.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을 솔선하는 사람이 운을 불러온다. 커다란 운을 잡은 성공자라고 불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부러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는 힘들고 더러운 일을 솔선수범합니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을 하는 사람은 그곳에 떨어져 있는 운을 혼자서 주울 수 있기 때문인데요. 또한 이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틀을 깨기도 합니다. 운 45. 자신을 기쁘게 하면 운이 찾아온다. 하루하루를 즐겁게 생활해야 하는데요. 본인이 무엇에 즐거움을 느끼는지, 기쁜지를 알고 기분 좋은 공간과 환경을 스스로 만들어야 합니다. 운 46. 돈을 많이 쓰는 사람에게 금전운이 따른다. 돈을 잘 벌고 잘 쓰는 사람이 자산은 있지만 돈의 흐름이 정체된 사람보다 미래에 유리하다는 뜻입니다. 부자가 되는 빠른 길은 돈을 쓰는 것인데요. 돈을 모으는 사람보다도 잘 쓰는 사람에게 금전운은 돌아갑니다. 돈을 전혀 쓰지 않고 집에서 웅크리고 있는 사람에게는 운이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낭비를 하는 것은 곤란하지만 지금 수중의 돈을 잘 사용해서 미래의 가능성을 펼치는 것도 필요합니다. 운 47. 사귀는 사람을 바꾸면 운명도 바뀐다. 우리들의 일상은 지금 사귀고 있는 사람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자영업이나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프리랜서의 마음이 되고요. 사업가인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대화 내용도 투자나 비즈니스 모델, 해외 진출 이렇게 화제가 바뀝니다. 주부의 경우에는 그 사람들의 레벨에 따라서 화제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장래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목표가 있다면 그렇게 되고 싶은 사람과 함께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운 48. 자신에게 감사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성공한다. 고맙습니다 라고 감사받을 때마다 무언가의 가치가 창출되고 있는 것인데요. 요즘의 사회 시스템은 고마워를 많이 모은 사람이나 회사가 성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사에서도 일에서도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할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곳에 고마워도 운도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운 49.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에게 운이 찾아온다. 일이 잘 풀리지 않는 사람, 연애로 힘들어하는 사람, 인생의 방향성을 정하지 못해서 전직으로 고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전철을 기다리는 짧은 시간 동안 아니면 점심을 주문하고 식사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 이럴 때에도 짧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즐거운 이유는 그 사람의 행복한 모습이 뚜렷이 보이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일상적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면 날이 갈수록 세상이 더 멋져지는 것을 실감할 수 있는데요. 모두가 행복한 쪽으로 향해서 갑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나는 운이 좋다라고 말하라 라는 책입니다. 사토 도미오 지음, 하루미 옮김, KNJ에서 나온 책입니다. 생각이나 사고방식을 조금만 바꾸어도요, 인생이 달라지고 꿈을 실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책은 꿈을 이뤄주는 긍정적 생각을 담고 있는데요. 생각 트레이닝의 실천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든 방법은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조금만 신경을 쓰면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자신이 되고자 하는 모습과 자신이 원하는 상황을 항상 머릿속에 그리면서 구체적인 언어로 표현해 나가면요, 뇌 안에 퍼져 있는 자율신경계가 그것을 간파하고 그것대로 이루어지도록 움직인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아 이미지를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고 합니다. 생각에 따라 결정된다고 하는데요.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는 어떤 자아 이미지를 갖고 있는가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우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운이 좋은 사람, 자신의 꿈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사람,
늘 행복해 보이는 사람 등은요,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들은 독특한 에너지를 발산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나 인생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나는 운이 좋아.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내게는 늘 좋은 일만 생겨.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될 것으로 믿고 늘 긍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행운 같은 건 늘 나를 비껴가지. 꿈 같은 건 애당초 없어. 나는 제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니까? 마찬가지로 비관적인 생각이나 자아 이미지대로 인생이 흘러가게 됩니다. 스스로를 원래 운 나쁜 사람으로 단정 지어 버리기 때문에요. 결국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행운이 따르거나 꿈을 실현하거나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은 모두 자기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어릴 적에는 그다지 눈에 띄지 않던 아이가 자라면서 두각을 나타내는 것을 종종 봅니다. 또 항상 실수만 하던 신입사원이 잠깐 못 본 사이에 유능한 간부로 승진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과거에 궁핍하게 살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평생 가난하게 사는가 하면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는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주어집니다. 그 기회를 살리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기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서요. 진정으로 자신이 되고 싶은 모습, 진정으로 하고 싶은 것, 그리고 진정으로 인생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또 우리는 내가 원하는 삶을 선택하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자신의 진정한 꿈이 무엇인지 그 해답을 찾기 어렵다면요. 먼저 불만족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끝까지 파고들면요. 이것만큼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하는 마지막 한계점이 보입니다. 그 한계점이 내 운명을 해치고 나아가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인생이 생각대로 풀리지 않거나 틀에 박혀 갇혀 있다고 생각되면요. 지금까지 어떤 자아 이미지를 갖고 살아왔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아 이미지란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의 총합입니다.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으며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자아 이미지가 형성됩니다. 즉, 자신이 갖고 있는 자아 이미지가 현재의 모습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진정으로 인생을 변화시키고 싶다면요, 무엇보다도 먼저 자아 이미지의 변혁이 필요합니다. 낡은 자아 이미지를 버리고 미래지향적인 자아 이미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살아가는 힘이란 즉 선택하는 힘입니다. 자기 인생을 스스로 연출하는 힘이고요. 설사 지금은 가능성이 없어 보이더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호화 저택에 살고 이상형을 만나 결혼하고 이래서도 성공해서 행복을 거머쥘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분명히 그 목표를 달성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게 됩니다. 또 긍정적인 입버릇이 원하는 것을 이루게 한다고 하는데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생각 트레이닝은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긴장을 풀고 유쾌한 마음과 쾌적한 몸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또 이상적인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새로운 자아 이미지를 확립하고요. 또 상상 체험을 통해서 목적 달성 의지를 깨우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아두어야 할 것은요, 세 가지 훈련 방법에 공통된 중요 포인트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일상의 언어 사용법에 주의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요, 나는 못해 라고 습관적으로 내뱉는 대신에 나는 할 수 있어 라는 입버릇을 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요, 기분이나 몸의 컨디션이 놀라울 정도로 좋아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인간관계가 원만해지면서요, 지금까지의 고민이 거짓말처럼 사라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꿈을 향해 조금씩 발을 내디디며 소망했던 자신의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도 하나의 능력이라고 하는데요. 말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주문입니다.
병은 마음에서 시작된다라는 말도 있는데요. 이 말은 우리의 인생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산다는 것은 괴로워. 나는 안 돼. 라고 생각해 고개를 떨어뜨리고 있으면요. 점점 더 아래로 떨어질 일만 생깁니다. 그러나 이 정도는 문제 없어.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기운을 차려 만회할 수도 있습니다. 행복과 불행은요. 마음이 어느 쪽을 향하고 있는가에 달려 있기 때문에요. 만약에 자주 우울해하는 성격이라면요. 괴로운 일이 계속될 때일수록 더 태연한 척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향해서요.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라고 자기 암시를 하는 것입니다. 별것 아니야. 일시적으로 상황이 나빠졌을 뿐이야 라고 되풀이해서 중얼거리는 동안에요. 점점 밝고 적극적인 생각을 갖게 되고요. 마침내는 스스로도 신기할 정도로 낙천적인 행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어려움을 극복하는 지혜와 힘이 자연히 솟아날 것이고요. 이처럼 평상시의 사고방식을 가능한 좋은 방향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의식적으로 좋은 말을 계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상시 무심코 하는 생각에도 그 나름의 버릇이 있는데요. 이러한 습관은 좀처럼 자각하기 힘들지만요. 분명한 것은 그것이 인격의 일부가 되고 있으며 또 자신의 인생을 지배할 정도의 강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돈을 부르는 입버릇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돈은 참 소중한 거야. 돈은 우리에게 꼭 필요해. 나는 돈복이 있어. 이렇게 좀 더 돈과 친해지고 싶은 마음을 소리내어서 표현하면요. 실제로 돈이 모이게 됩니다. 반대로 돈에 대해 나쁘게만 말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노력해도 부유해지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 돈은 더러운 것. 그래서 돈이 싫은 거야. 등 돈을 부정하는 말만 하면요. 돈이 자신에게서 멀리 달아나 버립니다. 돈과 인연이 없어. 버는 족족 쓰기 바쁘지. 쪼들려서 먹고 살기 힘들어. 이번 달에도 적자야. 이런 말들을 자주 하면 자율신경계는요. 돈이 없는 것으로 인식해서 실제로 돈이 없는 상황을 현실화시켜 버립니다. 돈은 인생의 전부가 아니야. 나는 평생 부자가 될 수 없을 거야. 돈 없이도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어. 이와 같은 소극적인 말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소극적인 사고방식이나 언어 습관은 뇌세포의 활동을 저지합니다. 꿈을 실현하는 것을 스스로 막는 셈이고요. 수입을 늘려서 좀 더 즐기자. 금전적인 여유가 있는 삶이 좋다. 이렇게 계속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밝고 적극적이며 긍정적인 메시지가 계속되는 한 뇌는 해결책을 찾아서 열심히 활동할 것입니다. 그 결과로 금전 상태는 분명히 날로 호전되고요. 뇌는 언어의 내용을 구현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 기능은요, 놀라울 정도로 정확해서 본인이 의식하지 않아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앞으로 전진합니다. 우리 뇌는 자신이 좋아하거나 관심이 있는 것은 무조건 통과시키고 좋아하지 않는 것이나 관심이 없는 것은 걸러내어서 의식 속에 집어넣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거리를 걷다 보면요, 곳곳에서 부동산 정보가 넘쳐 흐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소 입구와 또 전신주마다 주택이나 토지의 전세 또는 매매 광고가 빽빽하게 붙어 있는데요. 우리는 이러한 정보를 늘 접하지만요, 의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일단 내가 이사하거나 집을 살 계획이 있다면요, 부동산 정보가 여기저기서 눈에 띄게 됩니다. 또 다이어트를 시작하고 나면요, 다이어트에 관계된 음식이나 운동법, 또 텔레비전 광고만 눈에 보이고요. 이렇듯 뇌 안의 신경계가 그때마다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와 그렇지 않은 것을 선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자가 되고 싶다면요, 진심으로 그렇게 되기를 바라야 합니다. 자신의 소망을 말로 표현해서 뇌에 강하게 입력하고요, 선택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재물은 뇌 안에서 축적됩니다. 자신의 경제적인 상황을 바꾸고 싶다면요, 우선 머릿속을 바꿔야 합니다. 강렬한 소망을 내 안에 심는다. 의식이나 자율신경계는요, 특히 언어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따라서 상상 체험을 더욱 높여나가기 위해서는요, 단지 머리로 상상하는 것뿐 아니라
이미지를 언어화시켜서 노트에 적거나 남들에게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때 주의할 것은 언젠가 이렇게 된다면, 일이 잘 풀리면과 같은 조건부의 미래가 아니라요. 나는 이렇게 하겠다. 나는 이렇게 된다와 같이 무조건적인 현재 진행형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상상 체험의 내용이 명확한 메시지로 대뇌에 전달되면요. 뇌신경계 시스템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가동합니다. 자신이 추구하는 것, 얻고자 하는 것, 되고 싶은 상태를 현재형으로 말하는 사람은요, 신기할 정도로 빠른 시일 내에 그리고 순조롭게 자신이 말한 꿈을 실현해 나갑니다. 그래서 자신의 입버릇부터 파악해야 하는데요.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에게 어떤 입버릇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아무 생각 없이 입버릇처럼 말하는 것을 가능한 많이 생각해내서 종이에 한번 써보는 것도 좋습니다. 만약에 부정적인 말만 사용하고 있다면요, 긍정적인 말로 바꾸려고 노력해야 하는데요. 네, 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게 맡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무슨 일이든지 밝고 적극적인 언어로 긍정해 나가는 버릇을 길러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때까지는 어렵다고 느껴지던 일도 스스로가 놀랄 정도로 쉽게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하여 작은 성공 체험을 거듭하는 동안에 자신감이 생기면서요, 점점 더 많은 능력을 갖추려고 의욕이 솟아나게 됩니다. 어떻게든 해결될 거야. 잘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어. 앞으로 틀림없이 운이 트일 거야. 돈이 궁할 일은 없을 거야. 늘 열심히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믿고 있어. 이렇게 자신이 원하는 모습을 상상해서 차츰 말로 표현해야 합니다. 이렇게 대수롭지 않은 시도라도 실행으로 옮긴 사람들에게 행복은 먼저 찾아오고요. 인생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이미지와 사고방식, 언어가 투영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살아가다 보면 우리들이 한 번씩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는데요.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 되기 위한 노력이 있습니다. 변화 없고 따분한 일상이 되풀이되면 사람들은 무료함을 느낍니다. 이러한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사람은요, 당장 그러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내서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일상 속의 매너리즘을 타파할 수 있는 방법은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평소보다 30분이나 1시간 정도 일찍 일어나서 조깅이나 산책을 하는 것입니다. 또 평소에는 좀처럼 갈 기회가 없는 호텔이나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는 것도 좋고요. 낯선 가게에서 쇼핑을 하거나 일상용품을 사는 것도 좋습니다. 여행을 떠나는 것도 물론 좋고요. 때로는 장소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기분이나 감정을 전환할 수 있고요. 하나의 사물을 다른 방향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여유도 생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누구보다도 먼저 자신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나는 일을 열심히 한다. 가족을 소중히 여긴다. 놀이나 취미의 범위가 넓다. 독서광이다. 요리를 잘한다. 친구가 많다. 유머나 재치가 있다. 약속을 잘 지킨다. 아이들을 좋아한다. 동물을 사랑한다. 그림을 잘 그린다. 사진을 프로만큼 잘 찍는다 등 자신의 장점을 생각나는 대로 써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자신의 좋은 점을 생각나는 대로 계속 열거해 보는 건데요. 그러면 자신을 더욱 깊이 알게 되고요. 더욱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그것은요, 자아 이미지 형성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고요. 나아가 장점이 이처럼 많다는 데서 힘을 얻어서요, 적극적이면서 또 활기찬 인생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인간의 뇌는요, 생각한 것을 실현해 나갈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상적인 자아 이미지를 가짐으로써 바라는 대로의 자신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또 평소에 느끼는 설렘과 감동은요, 마음에 윤기를 줍니다. 일상생활에서도 가는 곳마다 즐거운 일과 또 기분 좋은 일을 찾아보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매일 조금씩 좋아하는 것을 찾아서 늘려야 합니다. 예를 들면요, 몇 년 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식기나 생활 잡화, 의류 등을 점검해서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면요, 과감하게 처분하거나 재활용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것과는 결별하고요, 정말 기분 좋고 좋아하는 것에만 둘러싸여 생활하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자신이 목표로 삼아야 하는 목표는 무엇인지, 또 되고 싶은 자신의 모습이나 얻고자 하는 것, 원하는 인간관계 등을 여유를 갖고 마음속에 그려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처럼 생활 속에서 설렘과 감동, 즐거움을 찾는 습관을 가져야 하고요. 마음에 드는 물건에만 둘러싸여 생활하는 사치를 부려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요, 늘 정신적인 여유를 잃지 않게 됩니다. 이것을 얼마 동안 실행하고 나면요, 눈부실 정도로 효과가 나타나는데요. 소망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돈, 또 필요한 물건, 필요한 정보, 필요로 하는 사람 등이 마치 자석으로 끌어당기듯 딸려 들어오게 됩니다. 또 활기찬 삶을 살기 위한 생각 트레이닝법이 있는데요. 인생을 변하게 하는 신호가 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루 24시간 중에서요, 한두 번쯤은 자신이 원치 않는 상황이나 사건을 접하게 됩니다.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과 맞닥뜨릴 수도 있고요. 차가 밀려서 약속 시간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일부러 시간을 내서 찾아간 가게가요, 임시 휴업 중이거나 지갑을 잃어버리는 일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내키지 않더라도 괜찮아, 괜찮아 라고 말해야 합니다. 이 한마디가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게 되면요, 틀림없이 인생이 크게 변화할 것입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좋지 않은 일은 모두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받아들이는 것인데요. 왜 괜찮은지는 생각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입으로 소리내어 말해버리면요, 그 다음은 뇌 전체가 최선을 다해 대답을 찾아내고 정말 괜찮다고 말할 만큼의 좋은 결과를 만들어 줍니다. 감사와 사랑이 담긴 말은요, 좋은 변화를 일으키는데요. 다른 사람의 존엄성을 짓밟는 말은요, 말하는 사람의 존엄성도 떨어뜨립니다. 언어는 사람의 마음을 표현하는 도구이기 때문에요. 그 사람이 하는 말 한마디만 들어도 고매한 인격의 소유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감사합니다. 덕분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라고 정중하게 응대하는 사람은요, 무슨 일을 해도 성공합니다. 일, 연애, 결혼, 가정, 친구와의 교제 등은 모두 인간관계에 의해 성립되는데요. 감사와 사랑이 담긴 말을 습관화하면요,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변화를 일으키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자신만의 성공 키워드를 갖고 계신가요? 나만의 성공 키워드는요, 최강의 무기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뭐뭐 하고 싶다, 반드시 뭐뭐 하게 될 거야 라고 계속 말하면서 좋은 생각을 받아들이면요, 사고방식이나 행동이 서서히 변해갑니다. 그러는 동안 그때까지의 낡은 자아 이미지를 조율해 나갈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자신만의 사전을 만든다는 기분으로 성공 키워드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문득 한순간 머릿속에 떠오르는 멋진 말이나 또 책이나 영화 등에서 얻은 감동적인 말, 순간적으로 자신을 움직이게 하는 말, 또 기분을 좋게 만드는 말, 행복에 넘치는 말 등을 욕심이 과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모두 집어넣어야 합니다. 그것을 뇌 안에 비축해두고 필요할 때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는 말 한마디를 꺼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때 성공 키워드는요, 최강의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생각이 만든다고 합니다. 매일 나는 운이 좋다, 나는 운이 좋다 이런 말을 하시면서 운 좋은 인생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 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